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입장 그리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내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나왔어요. 네. 저희가 김여정 부부장 담화 같은 경우는 엊그제 방송에서 다루긴 했어요. 한 번 더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담화가 또 나왔거든요. 네. 네, 남북관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7월 28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관한 담화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7.27 정전협정 직후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훈련 직전에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 그 부부장 담화 내용에서 좀 이제 인상 깊은 것은 지난 시기에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적인 대결 분위기를 고취했던 한국이 이제 와서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이런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간의 대북 적대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남북 관계가 말 몇 마디로 어떤 민간의 교류 몇 번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정권이 바뀐다고 저절로 남북 관계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북한도 그에 맞춰서 좀 다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정권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된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되느냐 중단되느냐가 핵심이지 정권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이걸 한 번 더 짚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 말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이 북한에 대한 대결 기도가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와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이 군사적인 적대 정책에서 특히나 다를 게 없다라는 평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싶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조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 우리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했는데 결국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이에요.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고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연습들 그리고 대북 적대 정책들 경제 제재들 이것들을 풀지 않으면 이런 조치들이 없으면은 북한은 믿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대북 군사 행동, 대북 군사 적대 행동을 폐기하는 게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는 것을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 교류로 계속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몇 번의 만남, 대화 이런 거는 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7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이게 중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북한이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다행인 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진짜 박수 보냅니다. 하시는 말씀 중에 버릴 얘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전문으로 다 보세요.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이거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거 건의하겠다. 정부의 적극.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인가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도 북한이랑 대화하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대화할 줄 알면서 계속 그 방법은 안 하고 딴 방법만 취하니까 이게 문제. 친서 보내지 말고 훈련을 중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자꾸 친서를 보내. 그러니까 북한이 너 친서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지금 훈련을 중단을 못해요. 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어쨌건 여러 방면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계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죠.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미연합훈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나 축소가 아니라 중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북미 대화하려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훈련을 중단한 건데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특히나 전에 윤석열이 전쟁 도발을 너무 심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죠. 우리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 중단해야 된다 훈련. 아니 이렇게 구슬려도 돼요. 북미 관계 회복하고 싶다며 그러면 이번은 쉬어가자 이렇게 입장을 내도 되고 근데 조정을 한다 예를 들면 축소해요 조정해요 이거는 북한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네. 그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훈련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했어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의 그냥 행동인 거죠. 네. 자기 만족적인. 네.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더 이상 안 그렇지만- 된다. 그렇지만 시도는 이런 생각이 괜찮다. 듭니다. 그런 입장과 방향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서 우리 국익 중심의, 우리 자주 중심의 이런 방향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또 더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미국 관련한 담화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고, 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대결하는 게 서로 이롭지 않다는 최소한의 판단력을 가져라. 그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얘기야. 핵 보유국끼리 대화하는데 서로 비핵화하자라고 얘기할 거면 둘 다 폐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만 폐기하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핵 보유국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을 갖추고 와라. 네,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직후에 바로 입장을 냈죠. 그렇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할 혐의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 안 최소한의 하면- 판단력이 없어. 흐릿해진 것 같아요. 대화 안 한다는 거야. 미국은 북한이랑 대화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이 정도면은. 사실 미국의 전략은 이거거든요. 중국에서부터 북한을 떼어놓기 위해서 이 이간질할 전략으로 북한이랑 지금 대화하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트럼프가 평화에 관심이 있어요. 중국을 치는 데서 북한이 중국을 돕지 않게 하려고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건데 북한이 안 넘어와요, 지금. 그런데 비핵화 얘기 안 꺼내면 대화를 볼 수 있어. 최소한의 판단력을 가져와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걸 봤냐고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을 쫓아가다가는 남북관계 개선은 꿈도 못 꿀 판이다. 이런 생각이 미국이 최소한의 듭니다.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판단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7월, 8월이 굉장히 중요한 정국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북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이 전쟁 위기가 축소시키는, 전쟁 위기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좀 우려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이란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태국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생각처럼 어렵게 일어나는 게 아닌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여기 아시아, 대만, 한반도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 한미 연합 훈련 같이 이 지역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적대적인 군사 행위는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근데 너무 다행인 생각이 게 들어요. 새 정부의 그 인사들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지향하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한 동의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관련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방향을 딱 잡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 방향이 맞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8월, 9월에 우리 정부에 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 같고요. 자, 못다한 얘기 있으면은 3분 안에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류석춘 얘기 잠깐만 하고 가고 류석춘. 싶은데 선을 너무 시계 넘고 있어가지고 정말 열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신나게- 교수인가요? 이제 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그거 유튜버가 돼가지고 아하. 유튜브에서 또 그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2차 가해 네. 전담팀 구성하겠다고 다른 일은 그랬잖아요. 하지 말고 그 2차 가해만 잡아내자 이렇게 이런 것 지시했죠. 좀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정말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고충을 그 인생을 정말 빼앗기신 이분들을 2차 가해하는 것들이 8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에 정말 이 2차 가해 전담팀 꼭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류석춘이 1, 2심 대법에서도 다 무죄를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어우. 재판에서 내가 이겼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심, 2심 이 대법원 판결 내렸던 판사들 반드시 이 판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사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을 죽음으로 모는 혐오 발언이고 폭력 발언 아닙니까? 네, 류석춘이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식민지 한 거지 강제로 우리나라 식민지 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같이 했어요. 이게 무슨 반민족 행위죠. 네, 자유입니까? 반민족 행위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다시는 맞습니다. 또아리 틀지 못하게.